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요, 신문 살펴볼 시간인데요. 이번에 신문의 경제면 정말로 모든 내용이 관세인 것 같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준비하는데 꽤 어려움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 관세에 관한 내용이 좀 줄을 이루고 있어서 오늘 기사를 픽하는데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관련한 소식들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세계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는 단 이틀 만에 약 1경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과 5일 미국 S&P 500 지수는 이틀간 10% 넘게 폭락했고요.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급락하면서 뉴욕 증시 시가총액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652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쉽진 않겠지만 버텨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강행할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JP모건은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마이너스 0.3%로 낮췄고요. 세계 경기 침체 확률을 60%까지 높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부터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특히 한국에는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고 히토류 수출 통제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관세 여파는 실물 경제에도 광범위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제유가는 배럴당 61달러대로 급락했고요. 금값마저 3% 가까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현금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성장 둔화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인하하라고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시진핑 주석에게 전략적인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세계 무역 질서의 균열을 우려했습니다. 관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침체 가능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미국 전역과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공무원 대량 해고, 이민자 추방 등 누적된 정책 반발에 더해서 최근 상호 관세 부과와 증시 폭락 등 경제 불안성이 겹치면서 시민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5일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해 뉴욕, LA, 휴스턴 등 전국 1,40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요.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억만장자 권력 장악을 멈추라, 트럼프는 손을 떼라면서 강하게 항의했고 워싱턴 기념탑 인근에는 수만 명이 운집하면서 백악관 인근 도로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은 지난 1월 46%에서 이달 54%로 상승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런 관세 정책이 계속되면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권 내부 갈등도 또한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관세 결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역시 무관세 자유무역지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백악관 무역고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관세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관한 기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 여파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를 크게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를 밑도는 0%대에 머물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에서 0.2% 수준으로 역성장을 간신히 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성장 이후 3분기 연속 0%대에 그친다는 점에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올해 성장률을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의 충격이 이보다도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성장 경로 자체를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는 고위 관계자는 상호 정책
상호관세 정책은 기존의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뛰어넘는 악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웰스파고는 관세 여파로 한국의 성장률이 0.5%에서 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JP모간과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미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하향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역시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의 고강도 상호관세 정책 여파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공모주 시장도 다시 차가운 분위기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신규 상장주 흐름이 최근 다시 흔들리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한 25개 기업 중 10곳이 상장 첫날 공모가를 밑돌았고요. 전체 평균 수익률도 43.2%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와 4월 초 정치 일정 등 증시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 위축이 가속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기업 펀더멘털에 따라서 주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무작정 공모주에 뛰어드는 투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2분기부터는 시장 분위기 반전을 기대할 만한 대형 IPO 일정이 대기 중입니다. 오늘 17일부터 시가총액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공모주들이 줄줄이 수요 예측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바이오와 로봇, 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신규 상장이 예고된 만큼 공모주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당분간 미국 내 차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고요. 도요타와 GM 그리고 혼다 등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반발을 고려해서 가격 인상을 미루는 한편 재고 물량과 현지 생산으로 관세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인 건데요. 하지만 페라리와 폭스바겐 등 일부 브랜드는 가격 인상을 단행하면서 관세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 중입니다. 현대차는 연 70만 대 수준의 생산량을 12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닛산, 볼보, 메르세데스 벤츠 등도 미국 생산 비중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자동차 가격 상승은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원자재와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이 완성차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컨설팅사에 따르면 차량 가격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유용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관세에 대한 이 자동차에 대한 관세 여파로 인해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이 밖에 그동안 관세에서 피할 수 있다라고 점쳐졌던 의약품 역시도 조만간 관세, 별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약품 쪽에도 리스크가 전해질 수 있을지 앞으로 전해지는 기사들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